안녕하세요. K-넥서스 마케팅 대표 이나바 카이세이입니다. 훌륭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에 이끌라고도 할 수 있는 웹사이트 설계에서 본래 얻을 수 있었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나라지만 웹사이트의 신뢰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일본 국내에서 40건 이상의 웹사이트 제작에 관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과의 웹사이트 차이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요, 정보의 밀도입니다. 한국의 웹사이트 설계는 시각적인 임팩트를 최우선으로 두고 텍스트를 줄이는 것이 주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 시장의 사용자, 특히 성형외과나 거품질 제품을 검토하는 고객층은 전반대로 정보의 보관성을 요구합니다. 일본인은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의 양 자체를 제공자의 성실함과 배려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사이트 특성은 전후 사진, 위사의 권위성, 그리고 유튜브 채널 소개 등 비교적 적은 요소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본 시장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인은 왜 이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 상세한 시술 과정, 수술 후 리스크와 회복 기간, 그리고 세부적인 비용 구조가 단계적으로 제시될 때 비로소 이 병원이라면 안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한국 사이트에서 사진과 텍스트의 비율이 8대2라면 일본 시장에서는 최소 5대5 수준의 텍스트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는 화장품 업계의 랜딩 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의 랜딩 페이지는 모델을 기용한 이미지 전략의 비주얼을 두는 반면 일본인은 왜 이 성분이 뛰어난지, 내 구체적인 고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사진의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문장으로 논리적으로 납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사진으로 직관적으로 느끼게 하는 한국식 접근에 문장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일본식 방식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두께와 텍스트에 의한 보충 설명이 설득력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전환율을 크게 변화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사이트의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웹사이트에서 많이 보게 되는 모노톤과 차가운 색상을 중심으로 한 쿨하고 스타일리시한 아름다움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저 역시 한국과 오랫동안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 세련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일본인이 처음 접했을 때 그 차가움을 곧바로 신뢰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본의 의료, 미용 분야에서 사용자는 긴장보다 원화와 저화를 기대하며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많이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은 때로 일본 사용자에게 고압적이다, 무섭다, 차갑다는 인상을 주어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일본 시장에서 선호되는 것은 따뜻한 베이지, 차가운 골드, 부드러운 오프화이트처럼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색상입니다. 한번 아이돌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일본 아이돌이 가진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귀여움과 한국 아이돌이 가진 쿨하고 강력한 멋의 차이, 이러한 감성의 차이가 그대로 웹사이트의 색상과 폰트, 선택에도 당연히 반영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니 한국 브랜드인이 오히려 한국스러움으로 간주해야 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스러움과 일본인이 동경하는 한국스러움 사이에는 매우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냉정한 이야기지만 직역으로 만들어진 어색한 일본어 사이트에서 일본인은 한국의 세련됨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 대신 느끼는 것은 단순한 어색한 외국 업체라는 불편함입니다. 브랜드로서의 한국다움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본인이 이것이 바로 한국의 세련됨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필터를 거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국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저 역시 외모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한국인 같다요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보면 어딘가 다른 느낌 들지 않나요? 일본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외국인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차이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현지 감성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이트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바로 폰트의 사용 방식입니다. 일본어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혼재되어 있어 폰트 선택과 어디를 히라가나로, 어디를 한자로 표기할 것인가라는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사이트의 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면접체, 민초 따위는 전통, 신뢰, 고급스러움을, 고딕체, 고식 따위는 현대적, 친근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자세하게 반영되지 못한 웹사이트는 일본인에게 무의식적으로 주산적인 말이지만 진짜 같지 않는, 간혹 말하면
가짜 같은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인이 본능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문자 조합을 추구하는 것은 디자인 이전에 브랜드를 보호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차이점은 바로 직역이 만들어내는 어색한 표현입니다. 웹사이트를 단순히 번역만 내서는 반드시 어색한 표현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어역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배경에 있는 배려와 맥락의 문제입니다. 일본어에 익숙한 분이라면 직역에서 오는 위화감, 불편함이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다음 예시만 봐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를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번역하면 오츠카레사마데시타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츠카레사마데시타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피곤하셨습니다가 되어 많이 피곤하셨군요 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 더 틀리기 쉬운 단어를 예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해준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거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성형외과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를 직역해 일본어로 뭐뭐 시테아게르 라고 표기한 한국 사이트나 메시지를 점점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일본 시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표현입니다. 일본어의 뭐뭐 시테아게르 에는 내가 100% 준다 생색내는 뉘앙스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으니 의료나 서비스 분야의 사이트에서 진단해 준다, 혜택을 준다와 같은 표현이 반복된다면 일본인은 왜 이렇게 위에서 생색내는 느낌이지? 라고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걸 들으면 그 정도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해외 업체라면 일본인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소비자의 관점이 빠진 전담화가 아닌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해외 사이트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미용시술이나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려 한다고 가정해보십시오. 어색한 표현이 계속 보인다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게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문자글을 사용하고 대화를 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한국 내에서 이렇게 광고를 할 때는 이처럼 미묘한 뉘앙스에 세심하게 신경 쓰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일본 기업도 역시 여러분이 한국 시장에서 홍보를 할 때랑 같은 수준으로 문구를 다듬고 원어민 수준의 언어 감각으로 광고를 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진출하려는 일본 시장에 어색한 언어로 접근하는 것은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로 그 작은 차이 때문에 그 정도도 하지 못한 기업이라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는 한국의 거성형 클리닉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이 클리닉은 원래 X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문장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꾸고 운영한 결과 바꾼 것은 언어의 자연스러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만에 라인 친구 추가 수가 1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실제 수술 계약으로도 당연히 이어졌고요. 또 다른 지방 흡입 클리닉에서는 문구를 자연스럽게 수정한 것만으로 컨설팅 이전에는 반면에 두세 건 정도밖에 없었던 일본인한테 문의가 거의 매일 발생하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번역이야말로 오히려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연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홍보를 신뢰하지만 저희는 한국어 담당자는 전원이 토픽 5급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담당자를 더해 일본인 디자이너가 최종 광고 문구를 설계합니다. 부자연스러운 번역을 사용하는 기업과 저희의 클라이언트 사이에는 압도적인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차이점은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및 약사법에 대해서입니다. 일본 진출에서 가장 큰 장벽은 역시 세계에서도 유례 없이 엄격한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과 약사법에 대한 대응입니다. 한국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계 최고 넘버원 반드시 또는 이거를 하면 치료가 된다. 몸먼 재싱 이러한 표현은 일본에서는 주관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포 애프터 사진 하나를 재개하더라도 비용, 리스크, 부작용을 명시해야 하는 등 세부적인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준수하는 것 자체가 일본 시장에 대한 성실한 태도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모른 채 표현할 경우 광고 계정 전체뿐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어 일본인으로부터의 신뢰를 잃는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한국만큼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그 평판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 클라이언트가 안심하고 일본 시장의 콘텐츠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일본 변호사의 법무 체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일본의 파트너 기업이 있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상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일본어가 가능한 한국인 변호사와도 여러 차례 협업해왔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문을 아는 것과 실무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은 저는 실감했습니다. 물론 변호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 입지까지 가신 분이라서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하지만 어떤 표현으로 바꿔야 심사를 통과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일본 현지에서 실제로 경쟁하고 있는 회사 대표와 현지 변호사만이 알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번에만 전등한 외국 변호사보다 세부 전문들을 모두 알지는 못하더라도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현지 대표가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Q땡 득에서 볼 수 있는 일부 한국 화장품 광고나 클리닉의 지친 넘버원과 같은 문구는 일본법 기준으로는 위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더라도 한일 비즈니스가 더 활발해지고 확대되고 소비자의 법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표현은 반드시 신뢰를 잊게 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현지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경영 판단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경쟁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법에 가까운 표현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 중 상당수는 기본적인 일본 마케팅과 광고 운영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적을 준수하면서도 한국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마케팅을 일본 시장에 현지화하여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이지의 길이입니다. 한국의 랜딩 페이지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일본 사이트를 보면 왜 이렇게 끝이 없을 정도로 길지? 라고 놀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본인의 크메 심리를 기반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인은 정보가 적다 이거를 불친절하다 혹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뭔가 속사정이 있다라고 본능적으로 경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형수술, 치과 임플란트나 라미네이트, 고기능 화장품과 같은 분야에서는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자신의 모든 불안이 해소되고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를 요구합니다. 일본의 랜딩 페이지가 긴 이유는 스크롤이라는 행동을 더해 적적 시간을 늘리고 신뢰를 단계적으로 쌓기 위한 설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민에 대한 공감으로 시작하고 왜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며 기사의 독자적인 기술이나 성분을 설명하고 의사나 개발자의 신념이 느껴지는 스토리를 전달하며 다수의 환자 후기, 사용자 후기, 실적 자세한 F&Q를 제시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한 페이지에 의도적으로 압축하여 읽는 과정 자체가 이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동선에 기반한 스토리 구조가 일본 시장에서의 럼볼 랜딩 페이지의 본질입니다. 한국이라면 여러 페이지로 나눠서 구성할 정보를 하나의 긴 페이지에 집중시키는 이 묵직한 설계가 일본인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KNXS 마케팅은 외국 업체가 수행하는 일본 마케팅이 아닌 일본 국내 기준과 소비자 심리에 기반한 현지 수준의 일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변호사의 협업을 더한 무료 컴수, 초기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무료 지원, 광고 운영에서의 CTR, CT의 보장 이벤트 등 기사가 일본 시장에서 순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요소를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 업체에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는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한번 미팅을 한 뒤에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불투명한 추가 청구는 절대 없습니다. 랜딩 페이지는 최대 500만원, 홈페이지는 최대 2천만원의 상한 보장을 더해 기사의 일본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더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인 제가 직접 미팅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일본 시장의 승자가 됩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